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 분위기 괜찮았던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이 세부 주체별로는 연기금은 그래도 조정장에서 조금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섹터별, 종목별 전망은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베스트 30 이 30개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 나온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이 국가별로 AI 반도체 수입 상한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오늘 저녁에 전해졌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무제한 수입이다. 동맹국에게는 확실히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중국은 확실히 견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께 이 내용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 내용 좀 우리 반도체주의 투심에 좀 자극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작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비중 자체가 50%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한 30%까지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네. 물론 그 이유도 이제 사실 CXMT도 꾸준히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공급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HBM2E까지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이제 패권 전쟁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가 수출 제한이 아마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무제한 수입을 이제 등급별로 나눴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국도 여기에 대한 이제 보복성에 대한 이슈가 결국 히트류 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최근에 그린란드 이슈가 얘기가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그린란드가 이제 히토류에 대한 이제 향후에 그런 이제 무기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향후에 5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만큼 AI 쪽에 대한 성장이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도 그동안 이제 로봇 쪽이나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AI 쪽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좀 내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공급처 네. 다변화, 공급망 재편성이 좀 일어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제 미국만 어느 정도 의존을 했다가는 사실 실적 자체가 조금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결국에 중국도 준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향후에 공급처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공급처 다변화가 좀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미중 관계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베스트 30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선 오늘 30개의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우선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슈가 제법 확실했는데요. 신인 걸그룹을 곧 내놓을 SM,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있었고 또 LNG 프로젝트 확대 수혜 기대감에 오늘 성광밴드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한편 외인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도 주목을 했고요. 미국 LA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재해 복구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세명전기, 재룡산업, 대원 전선 등이 해당 이슈로 오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 잠시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성광밴드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HD현대그룹주를 좀 중심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군함이라든지 MRO 그리고 미국과의 이제 협업이 기대가 되면서 방산 이슈까지 겹치면서 또 올라가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완성 조선 업체들 말고 기자재라든지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엔진 관련된 종목은 물론 많이 갔지만 또 다른 피팅이라든지 보냉제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못 갔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조선주 많이 말씀을 드릴 때도 피팅 3사 항상 이 삼총사라고 묶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래 부르듯이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맨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성광밴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 사이클에서 조선주 올라갈 때는 사실 하이로 코리아가 정말 강했거든요. 이번에서는 하이로 코리아가 제일 저는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광밴드나 이제 뭐 태광이나 이런 쪽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피팅 제조에서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미국과의 시너지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선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피팅 업체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도 원전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면서 피팅에 대한 글로벌 수요 자체가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같이 동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전 관련된 종목도 좀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글로벌 원전 수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AI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도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로 접어들면서 LNG 수출 확대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또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뿐만이 아니라 제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 피팅 삼총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광밴드를 놓고 보자면 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외형 성장이 일단 되고 있는가, 매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이나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증가 전망입니다.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매출 외형 캐파 확장뿐만 아니라 마진율이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마진율 역시도 이제 20%대 뭐 중반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률도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세 기업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부채 비율이 정말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 민감 업종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사실 재무 구조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한 15% 아래로 떨어지면 거의 뭐 빚을 안 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이다. 무차익 구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광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10% 아래입니다. 뭐 15%는 고사하고 한 자릿수예요. 사실 한 자릿수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뭐 재무구조로 봤을 때는 큰일 나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장세에서도 잘 버틸 수가 있었고 항상 경기민감 업종은 생존 기업을 강조드리는데 그런 생존을 할 만한 기업이었고 생존한 결과물은 이런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뿐만 아니라 이 기자재 쪽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낙수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직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다라고 평가되는 삼성중공업이나 거의 같이 동반 수혜를 받는 기자재 쪽에 오리엔탈 전공도 좀 후발주자로서 신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성광밴드 살펴봤습니다. 원전의 LNG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이 태광과 하이로코리아까지 포함해서 피팅 3사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후발주자로 오리엔탈 전공까지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뭐 SM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SM타운 이제 뮤비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하츠 투 하츠 이제 8인조 이제 걸그룹이 2월 달에 이제 결국에는 데뷔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반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나 JYP 같은 경우도 뭐 JYP도 이제 키플립이라는 보이그룹이 이제 아티스트 데뷔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SM 같은 경우는 이미 SM 3.0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멀티 레이블 쪽에 빠르게 뭐 앨범이나 이제 아티스트 컴백이나 이제 데뷔들을 이제 준비하겠다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좀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른 하이브와 JYP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조정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물론 이번 관련 영상에서 이제 이번 걸그룹뿐만 아니라 연습생 보이그룹 이제 짤도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아티스트 컴백에 좀 박차를 좀 가하지 않을까. 물론 기존에는 NCT도 있고 라이즈도 있는 상황인데 걸그룹은 거의 5년 만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M은 하이브나 JYP 대비해서 특별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에스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게
이게 사실 2, 3년 전부터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지지부진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중국도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한 진작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에이펙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 한국에서 이게 주체가 되는데 그만큼 중국과의 이런 긴밀한 협의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서 20% 이상에 대한 매출에 대한 상승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년 전부터 대부분의 엔터 쪽에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꾸준히 좀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게 계속 부진을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만도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즈도 좀 성공적인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워낙 2년 전부터 BTS 때문에 약간 빌보드 차트에 이게 인하지 않게 되면은 그만큼 좀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던 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SME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기 위해서는 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가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콘서트나 실제로 앨범 판매량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나와주면은 오히려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걸그룹도 이제 출시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보이그룹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 명의 그 사진 자체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작년은 대부분 엔터사들이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SM 만나봤습니다. 우선 올해는 엔터사의 실적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SM은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큰 만큼 이 중국 관련 콘서트나 분위기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도 저희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성광밴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하지만 고점 부담은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점과 우려해야 할 점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강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SM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늘 항상 약간 기대감을 많이 저버리긴 했지만은 이 콘텐츠 개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엔터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이런 게임 산업 쪽에도 이제 흐름이 주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한 번만 이제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저희가 좀 확실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SPG 준비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로봇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한 단계,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차지하는 축이었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였고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자동차에 있어서의 혁신을 이끌어낸 정도였어요. 근데 과연 로봇은 어떨까요? 로봇은 전 산업에 걸쳐서 혁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공장에 혁신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인력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사실 2차 전지 배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사실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파급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과거에도 혁신 업종들은 있었지만 너무 일찍 매수하거나 너무 늦게 매수해서 이미 날아가서 매수 타점을 못 잡거나 혹은 너무 일찍 매수해서 보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핀 관련된 종목 자주 언급드리는데요.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한 혁신 기술이었고 뭐 새로운 소재 뭐 발견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접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는가. 그리고 로봇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맛봤던 인플레이션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 이제 닥칠 것이다. 물가를 미국에서도 정말 많이 우려하고 있죠. 사실 트럼프의 뭐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임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SPG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꼽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삼성의 로봇 사업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고 이 감속기라는 게 이 로봇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밀 감속기 시장 점유율도 1등이고요. 이미 2023년, 2022년 이때부터도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정말 뜨거웠는데 그중에서도 SPG 정말 두각을 많이 드러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 SPG는 이제 막 매물대를 뚫고 있습니다. 한 차례 이제 우리가 풍파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SPG가 정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나왔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 과거에 뭐 2차 전지 배터리는 뒤파동이라고 하더니 이거 로봇 이거 뒤파동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2차 전지 배터리는 사실상 캐즘으로 접어든 것이고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익 구조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 이 지금 현재 뒤파동이라고 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파동을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승이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SPG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로봇이라는 그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걸 따져봤을 때 저는 뭐 10분의 1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상승을 생각해 보면 한참 멀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PG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7,000원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 121선 주선이죠. 120주선 이제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매출이나 이제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셔서 SPG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SPG 비롯해서 로봇주에 대한 전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견조한 고용 지표를 이제 리스크로 해석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임금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로봇은 전 분야 산업에 활용돼서 엄청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혁신 산업 관련해서는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로봇주 파동은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C입니다. 물론 이제 CES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네. 물론 이제 유리기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사 납품,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소량 생산이겠죠. 일단은 먼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코닝이라는 회사를 알게 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사히 글라스, 그리고 니폰 전기 글라스, 그리고 독일에 있는 회사 이제 쇼츠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디스플레이용 이제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용 이제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SKC가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양산에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일단 TSMC도 지금 유리기판을 올해 양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아마 두 회사가, 그러니까 TSMC와 SKC가 일단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젠슨한 대표도 왜 계속 이제 유리기판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결국에는 발열에 대한 이슈가 계속 플라스틱 기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유리기판 수요는 더 빠르게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기도 켄트로닉스랑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와 이제 3사가 빠르게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대량 양산 자체는 27년부터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 선점 효과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SKC는 어느 정도 충분히 독과점 우위 시장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는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와 사실 TSMC가 굉장히 우호적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가격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이 시장을 좀 수익성이 빠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앱솔리스가 일단은 미국 쪽에 보조금을 받았죠. 그만큼 보조금을 받은 만큼 일단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고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이 엔비디아 쪽이나 향후에 다른 이제 AI 칩을 만드는 AMD나 여러 퀄컴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사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뭐 경쟁 회사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은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올해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SKC였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을 했는데요. 유리기판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SKC의 가격 경쟁력을 저희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SKC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미 반도체의 TC본도 장비의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유리기판에서 이제 경쟁력만큼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희가 체크해 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SPG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 산업 이제 투자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강조해 주셨네요. 저희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TNL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료라든지 의료비티라든지
사실 이제 이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끝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은 요즘은 그렇게 주류로 떠오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TNL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대마 패치, 홈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내년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 패치제, 마이티 패치가 지금 여전히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통해서 이제 유럽 공략도 본격화될 해가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고마진율 성장세를 이제 기대해 봤을 때 무차익 구조 부채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TNL도.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쓴 상황에서는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세를 쏴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봤을 때 역시 좋은 기업은 조정이 나와도 결국엔 올라가는구나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믿고 투자할 만한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마지막 종목 TNL 만나봤는데요.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클로봇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라 좀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CMS도 저의 감신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대당 2천만 원,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1억 5천 정도 되죠.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형, 흔히 말하는 우리가 라스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로보틱스 에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흔히 약정 기간을 두고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나눠서 나는 이제 구독형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지게 될 거고, 그 시장에서 이제 이러한 좀 흔히 말하는 뭐 통신 서비스랑 비슷하겠죠. 그런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 이제 될 것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실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산업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센서를 장착하게 되고, 그 로봇은 이제 아웃소싱을 가지고 없겠죠. 그 로봇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오고 어디까지 이제 갖다 주세요로 로봇을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흐름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 한 20개 관련 이제 업체들과 일단 계약을 총판 계약을 맺은 만큼 그 실적은 아마 꾸준히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결국 이제 현대차가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와 이제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거고,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 통해서 산업용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향후에 클로봇에 대한 수익성이 점차 이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슷한 영상이 나왔던 게 BMW 공장에 로봇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그 센서가 들어가는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클로봇이 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속기도 좋고 우리가 협동 로봇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클로봇이었고요. 이 실적 성장세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창대 대표님, TNL 오늘 급등했는데 앞으로 한마디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뭐 단기적인 저항이야 맞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욕심을 살짝 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 클로봇에 대해서는 항상 이 투자자분들이 클 로봇인가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댓글들을 봤는데, 네. 로봇 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는 보지 마세요. 지금은 적자로서의 지금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러티브 플러스 이 회사가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나중에 그런 폭발적으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보지 말고 내러티브,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